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코드를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실습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굳이 제가 안 했어도 될 텐데 여러분들 하여튼 이미 하셨다고 보고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이와 같이 프로젝트 메뉴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로 툴바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MFC 어플리케이션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예, 이게 지금 책하고 조금 화면이 다르죠? 예, 책은 제가 쓸 때 그 영문판으로 썼는데 예, 지금 설명은 제가 한국어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한국어 버전의 그 서비스 팩이 안 나와서 예, 책 쓸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그 차이가 있다는 건 좀 알아두시고요. 프로젝트 제목을 지금 여러분 제 55페이지에 제가 크리에이트 데모라는 이름으로 만드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크리에이트 데모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다양한 옵션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요 다음 탭에 넘겨보시면 요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어떤 종류로 만들 거냐 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응용 포럼 스타일은 싱글 도큐먼트로 합니다. 싱글 도큐먼트 그러면은 이게 화면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여러 개 막 문서 여는 게 아니고 하나만 열 수 있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브라우저 같은 게 여러분 화면이 하나만 있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 피처팩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옛날 비주얼 6.0이나 옛날 거는 이런 게 없죠. 오피스 스타일이니 뭐 비주얼 스튜디오 뭐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08을 설치하셨다고 해도 별도로 피처팩을 깔았다든지 서비스 팩을 안 올리셨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요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팩을 꼭 설치를 하셨어야지 이제 저랑 화면이 같게 나오니까 꼭 이렇게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거 카페 내용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단일 문서 그리고 MFC 표준 스타일 리소스는 한국어 유니코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예, 이 나머지는 이제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다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뭐 비주얼 스타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요것도 좀 윈도우즈 참 요것도 기본형 있죠. 예, 그러니까 옛날 그 전통적인 스타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요렇게 해놓고 쓰십시오. 안 그러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요. 예, 지금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뭐 손댈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넘어가시다가 문제는 마지막에 여기 명령 모음, 뭐 도구 모음인데 여기 이제 클래식 메뉴를 쓰겠다. 전통적인 걸 쓰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확장, 그 피처팩이 올라가면 이런 메뉴가 이제 생겨요. 근데 지금 그걸 쓸 건 아니니까 전통적인 걸 쓰기로 하지요. 그럼 뭐 이게 확장된 거 못 쓴다, 뭐 그런 얘기죠. 예, 이거 사용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겠냐? 예, 계속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만 이제 그 클래식 도구 모음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예, 요 정도까지만 해서 넘겨주시면 되는데 이 뒤로는 거의 손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마침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자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면 예,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세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빌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뭐가 예, 뭐 소스를 전혀 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빌드를 하신다는 게 예, 여기서 이제 솔루션 빌드에서 F7 키 누르셔도 되지만요. 예, 컨트롤 시프트 B 그러면 보통은 예, 그냥 솔루션을 다 빌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C 6.0으로 혹시 하셨던 분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F7키를 누르셨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세요. F7키 누르셔도 되는데 예,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솔루션 내에 이제 프로젝트 여러 개가 섞여버리면 예, 하나만 빌드할 거냐 다 엮어서 빌드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솔루션을 빌드한다는 개념으로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와 같이 이제 빌드가 다 끝났다고 나오는데 가끔이 아니라 예, 가끔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코드를 뭐 생성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컴파일하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 리소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리소스 뷰에 가면 예, 뭐 이런 것들 있죠. 대화 상자들 보면 뭐 이런 화면에 보이는 것들 여기서 이렇게 비주얼하게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아니고요. 뭐 이 리소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리소스를 정의한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 리소스를 정의한 파일이 RC 파일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윈도우가 인식할 수 있게 컴파일해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리소스 컴파일러가 실행돼서 컴파일을 할 텐데 리소스 컴파일러가 실행된다고 나오죠. 근데 가끔 이게 이제 실행이 안 된다고 에러가 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게 이제 잃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게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rc.exe라든지 이런 게 내부적으로 실행이 돼요.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컴파일이 안 되고 막 이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이걸 제가 학원에서 보면은 교육센터 같은 데서 이제 학생들한테 실습을 시켜보면 가끔 이제 웜결 PC도 있죠. 예, 바이러스. 이제 원 바이러스에 잔뜩 감염이 돼가지고 이런 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정상 동작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예, 어디서 이제 백신을 구하셔서 설치하셔서 해결을 보시고 원 바이러스를 제거를 하신 다음에 이걸 제거를 하신 다음에 이제 계속 하시면 되죠. 근데 가끔은 이게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복구가 전혀 안 되는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 버리시면은 솔직히 진짜 가장 좋은 거는 저 같으면은 예, 그냥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는 쪽으로 예, 이쪽으로다가 예, 권고를 많이 해드리죠. 가끔 비주얼 스튜디오 새로 까세요라고 말씀도 드리는데 그러시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일단 비주얼 C 까는데 상당히 걸리거든요. 2008 설치해보셔서 알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팀 시스템 에디션 하나 깔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려요. 사양이 좀 좋은 PC라고 해도 걸리는데 서비스포 올리고 막 잃어버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죠. 그러니까 윈도우 다시 깔고 나 필요한 거 뭐 설치하고 어쩌고 이거 진짜 하루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거. 그죠? 웜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라도 계속 이런 에러가 자꾸 나오고 막 정상 동작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이게 거의 답이에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예. 아무튼 여기서 이제 잘 문제가 없었으면 링크까지 잘 끝나고 뭐 매니페스트를 포함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이게 뭔지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오늘 그때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단축키. 그러니까 잠깐만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면 빌드한다 그랬죠. 솔루션을 빌드한다 그랬죠. 컨트롤 F5키를 누르면 실행합니다. 컨트롤 F5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예제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요게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세팅해서 만든 예제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클래식 툴바 윈도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의 윈도우가 만들어졌구나. 예.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별건 없습니다만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확인이 끝났으면 요게 이제 여러분째 57페이지에 있는 스텝 4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직접 코드를 좀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필요로 하는 코드들은 이미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여기 딱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윈메인이 없어요. 윈메인이 없는데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까 실행했던 화면에서 여기 하얀 데 있죠, 여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뷰 클래스라고 뷰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껍데기 있는 요쪽. 요건 이제 프레임 윈도우라고 그러고 요걸 뷰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쪽으로 가보면은 저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뷰 윈도우를 하나 선택을 하셔갖고 소스를 좀 열어보시면 이런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 지금 폰트가 좀 저랑 다르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폰트가 뭐냐면요. 이걸 쓰고 있거든요. 콘솔라스라는 폰트를 제가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MS에서 만든 거예요. 개발자들한테 좀 적절하게 쓰기 좋은 폰트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요거 MS 검색 엔진에 콘솔라스 치시면 요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로 많이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요 폰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MS가 좀 깜찍한 짓을 하지 않았나 되게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폰트 때문에 실수하는 일 생기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건 선택사항입니다만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스텝 5에서 뷰 클래스 C 크리에이트 데모 뷰 클래스 얘죠. 근데 얘 중요한 게 얘가 베이스 클래스가 C뷰죠. C뷰의 베이스 또 쫓아가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얘 베이스가 C뷰죠. C뷰를 또 쫓아가시면 누가 나와요? C윈드. 그러니까 C윈드는 결국 뭐 C 그 위에 C 커맨드 타겟이 있었고 그 위에 C 오브젝트가 있었죠. 그죠? 요거 쫓아서 얘가 얘를 파생시켰고 요게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아유, 그러니 참 이 속에 또 얼마나 많은 메서드며 이런 게 존재하겠습니까? 각설하고 자, 멤버를 넣으시는데 스텝 5에서 보시는 것처럼 멤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넣냐면 뭐 여기쯤 해서 넣을게요. 코드는 그냥 뭐 C윈드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뷰 클래스의 멤버로 CWND W 대문자입니다. 클래스 멤버의 이름은 m_, 윈도우니까 WND 붙여줄게요. 차일드다. WND 차일드다.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거 이제 빌드를 이제 해보시면 큰 문제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이제 뷰 클래스 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이제 속성이 있어요. 영어로는 프로퍼티가 되겠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속성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속성 창 자동 숨기기 해놓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게 좀 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인데 이거는 메시지라는 거고 요거는 이벤트. 요거는 이제 재정의 가상함수라든지 이게 재정의해서 내가 쓸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만질 거는 맨날 요 세 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메시지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윈도우가 메시지가 종류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는 WM create예요. 그럼 이게 언제 이 메시지가 나오냐? 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이라는 게 윈도우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뷰 윈도우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이 뷰 윈도우가 만들어질 때 이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때 여기서 이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함수가 호출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함수 코드가 자동으로 이 클래스의 멤버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onCreate 함수는 뷰 윈도우가 생성되는 시점에 호출이 되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 onCreate 함수는 기존에 여러분이 C나 C++에서 배우시던 그런 내용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호출이 되어집니다. 내가 호출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언제? 그러니까 뷰 윈도우가 생성될 때. 그래서 뷰 윈도우에 대한 WM create 메시지가 발생되면 이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스텝 9, 9이죠. 그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추가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맨 위에 거는 첫 번째 인자가 윈도우의 클래스인데 어떠한 급의 윈도우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걸 스태틱이라고 했지요. 스태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윈도우의 글씨, 찍힐 글씨 말하는 건데 요걸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데모라고 그냥. 그 다음에 윈도우에 생긴 외형을 좀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윈도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스타일인데 처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순서대로 보시면 차일드, 비저블, 보더 이렇게 돼 있죠. WS, 차일드, 그 다음에 WS, 비저블, 그 다음에 WS, 보더. 요 각각의 의미하는 건 이게 그러니까 윈도우도 부모 자식의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윈도우가 누군가의 차일드가 될 거라는 뜻이고요. 비저블, 화면에 보여라. 만들었을 때 화면에 보여라. 뭐 당연히 그런 것 같아 보이시지만요. 가끔은
보이지 않게 윈도우를 만들기도 해요. 나중에 나오니까 런타임의 어떤 설정에 의해서 화면에 나오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처음에 생성될 때는 안 보이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가 화면상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야 되는지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 select라는 MFG 클래스 객체를 사용합니다. 예제에서는 이게 어떤 값이 주어졌냐면 30, 30에 180에 180이라고 됐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결국 의미하는 거는 이거는 select라는 임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객체가 지금 이렇게 참조로 렉트 구조체에 대한 참조 형태로 넘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부모 윈도우에 대한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cwind 클래스에 대한 주소를 넣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뷰 윈도우도 결국 cwind를 파생해서 만든 뷰 윈도우 c뷰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죠. 그러니까 얘 조상에 쫓아가면 cwind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 윈도우를 누구로 했냐면 뷰 윈도우로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에 어떤 임의의 아이디를 부여하라고 그러는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디는 뭐냐면 윈도우의 핸들이나 그런 거하고는 틀리고요. 차일드 윈도우들 간에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냥 값이에요. 그러니까 저 값은 유니크한 값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중복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여기까지 코딩이 끝났으면 이거 이제 빌드 하시고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하셨다 그러면 실습을 잘 끝내셨으면 요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요, 여기서 요 아까 그 30, 30에 180, 180이잖아요. 그 중에 요게 여기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 이제 30 픽셀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여기가 몇 픽셀이냐면 저게 이제 180 픽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61페이지 초보자의 실수 뭐 그런 말 써놨는데 지금까지 에러가 안 났잖아요. 소스 좀 고치고 지금 제가 빌드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실행해보면 지금 성공했다고 나오죠. 실행을 시켜요. 근데 이걸 깜빡한 거예요. 깜빡한 상태에서 뭐 좀 고치고 다시 또 빌드를 한 거야. 그때 에러가 이제 딱 나요. 그럼 이제 당황하시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뭐 링크 에러라고 뭐 페이틀 에러 막 치명적으로 큰일 났대. 야, 이러니까 또 이제 막 당황하시는데 그러실 거 없어요. 이게 왜 났냐? 여기 보면은 저 이렇게 돼 있죠. 좀 읽어보세요. 아이고, 예. create demo.exe를 쓰기용으로 열 수 없다. 왜 못 열었냐? 여러분 예제를 실행해 놨으니까 뭐가 실행 중인데 이거 지우려고 그러면 안 지워지죠? 파일들. 예,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요거 종료하시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B 하시면 예, 잘 빌드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말도 안 되는 버그인데, 버그가 아니라 좀 그런 건 에러인데, 의외로 이거 실습해보면은 요거 때문에 해결 못하고 한동안 헤매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꽤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그랬다고 해서 좀 실수했다고 뭐 창피하신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예, 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런 실수하신 분들은 지금 저렇게 해결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론적인 내용들. 예, 여기까지 일단 예, 되게 중요한 내용들 다 뭐 기본적인 실습에 대한 거는 뭐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예, 기본적인 실습은 여기까지 된 것 같고, 예, 맞아, 제가 자를 필요 없이 그냥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게 요거, 이 화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자, 일단은 이 메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윈도우가 있죠. 요 프레임 윈도우가 이 뷰 윈도우 있죠, 화면.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 만든 게 크리에이트 데모였는데 그거의 뷰 클래스 화면이죠. 이거가 프레임 윈도우의 차일드예요. 그리고 이 지금 만들어낸 윈도우는 뷰 윈도우의 차일드이고요. 우리가 스타일을 줄 때 어떻게 줬냐면 WS 보더를 줬고 디저브를 줬고 차일드다 그런 걸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더를 빼잖아요. 그럼 이 테두리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거 보더 이거 있잖아요. 요걸 빼볼게요. 이렇게 빼보시면은
실행을 해보면 테두리가 없죠?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저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빌드를 해놓고요. 원상 복귀 시켜놓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이게 무슨 윈도우라고 하냐면, 스태틱 윈도우라고 했어요. 제가 스태틱 윈도우. 그러니까 윈도우의 클래스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윈도우, 스태틱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글자 찍는 데 많이 쓰고요. 뭐 이제, 아주 다양한 용도로 뭐 활용이 되긴 하는데, 일단 주요 용도는 그겁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좌표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좌표를 이 윈도우 만들 때 우리가 얼마를 줬냐면, 요 좌표를 아까 30에 30으로 줬어요. 요거를 180에 180으로 줬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0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있죠. 부모 윈도우 기준 있죠, 여기. 여기를 제가 써놨는데, 레프트 탑. 부모 윈도우의 왼쪽 상단이 0,0일 때, 여기에서 30에 30이고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에 180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모니터 화면이 이렇게 있었다. 그럼 모니터 기준에서 이렇게 선 좌표가 또 나오겠죠?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무슨 좌표냐면 스크린 코디네이션 좌표라고 불러요. 이 좌표로 따지면 이건 얼마가 될 거냐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요 윈도우 찍어갖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움직여버리면 위치가 맨날 그때그때 바뀌죠. 이거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좌표는 안 바뀌겠죠, 요거는. 물론 이것도 바꾸려고 그러면 바꿀 수 있는데, 뭐, 특별히 그렇게 일부러 고치지 않는 한은 이건 안 바뀌어요. 이런 좌표 체계에 대해서는 또 계속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근데 하여튼 뭐 좌표 체계가 이렇게 간다. 요거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나오는데, cwind 클래스의 create 메소드, 윈도우를 새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인자가 뭐가 들어가냐면 윈도우 클래스 이름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가 텍스트가 들어갔는데 이 두 개를 좀 고쳐볼게요.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스태틱은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스태틱 아니고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저걸 갖다가 에디트로 바꾸잖아요. 에디트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이게 이제 에디트 컨트롤이 돼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편집기 있죠. 메모장 같은 거 이렇게 메모장처럼 입력 가능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칸이 작아서 잘 안 되는데 이 지우면 또 지워지고 여기 이제 기본으로 돼버려요. 아직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저런 크리에이트 메소드 cwind의 크리에이트에는 또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찾아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MSDN의 크리에이트 뭐 이렇게 쳐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찾으면 좀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CWND 클래스 멤버 클래스를 찾으시고 거기서 크리에이트를 보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보면 여기 이제 MSDN 상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클래스의 이제 종류들에 대해서 여기 언급이 되게 돼 있거든요. 윈도우 클래스에 이제 뭐가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저걸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create window라는 create window라는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API 기준인데 얘를 찾아보시면 저기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클래스 종류 중에 지금 시스템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쓴 게 뭐냐 아까 그 에디트 제가 보여드렸죠. 그 다음 스태틱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말고 이제 버튼 같은 것도 있고 뭐 콤보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버튼 이거 하나만 딱 바꿔놔도 윈도우가 딱 바뀌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버튼 이러면 이제 애가 이렇게 클릭이 팅 되죠? 이게 이제 자동으로 다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바꿔놔도 윈도우의 스타일이 많이 바뀐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윈도우 클래스의 개념이 급의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글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써 있는 글씨가 되겠죠? 이걸 뭐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바꿔두시면 여기서 이제 이 글씨가 바뀌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스타일은 이 클래스하고 윈도우 텍스트의 의미는 됐고요. 스타일은 이게 이제 차일드도 있고 뭣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스타일은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책 66페이지에서부터, 67, 68페이지에 걸쳐서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재미난 스타일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캡션 스타일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WS 캡션.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마치 클릭이 돼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은 되게 웃기게도 이 안에서 이게 돌아다니게 돼요. 그죠? 좀 어이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버튼 클래스가 아니고 만약에 스태틱이었다. 스태틱 윈도우를 했다. 그러면 또 이게 클릭을 해보면 또 안 가. 버튼이라 또 이게 또 그 메시지 처리를 안 해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 스태틱 컨트롤 윈도우 배울 때 왜 이런 일이 나오는지 다시 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게 종류가 무지하게 많겠죠. 찾아보시면 이제 많은 스타일이 있다 아시게 될 겁니다. 뭐 디세이블드 스타일도 있고, 뭐 시스템 메뉴를 넣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캡션에다가 뭐에다가 메뉴에다가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정의된 것들. 예를 들면은 이제 윈도우 캡션 이거 말고 68페이지 보시면 시스 메뉴라고 있죠. 예를 들면 SYS 시스템 메뉴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잠시만요. 저걸 그냥 저 스타일로 하니까 바로 안 나오죠. 차일드 비저블의 캡션에 시스템 메뉴. 캡션을 제가 뺐군요. WS 캡션에.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은 요런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근데 여기를 아까처럼 스태틱으로 하지 말고 이제 버튼으로 바꿔볼게요. 이러면 이제 메시지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거 누르면 이거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닫히게 되면 화면에서 사라져요. 이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되게 화면에서만 사라진 거지 실제 없어진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윈도우 스타일은 뭐 이 정도로 대충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윈도우 스타일이라는 게 실제로 찾아보시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런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지금 뭐 잘라서 보면 32비트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다 5화로 조합해서 스타일이 결정 나는 거고요. 윈도우의 어떤 좌표나 그런 걸 명시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좌표 두 개를 가지고 윈도우를 말을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좌표 하나를 놔두고 폭과 높이를 가지고 윈도우를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많이 쓰이는데, 최근 경향은 좌표 하나를 주고 폭과 높이를 따로 명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좀 재미난 화면을 하나 좀 보실 게 있는데, 이 부모 윈도우 좌표 값을 좀 바꿨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거든요. 지금 좀 화면이 되게 이상하죠. 이 뷰윈도우를, 요거를, 이 생성한 차일드를 뷰윈도우의 차일드로 만들었으면 요 안에 들어갔을 텐데, 이걸 이제 부모 윈도우를 바탕화면 쪽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갖다가 요거를 요렇게 바꾸시면, 이거 이게 보통 데스크탑 윈도우 핸들이 저건데, get 데스크탑 윈도우 이런 함수를 호출하시면 바탕화면 윈도우의 핸들이 객체에 대한 주소가 리턴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가 좀 이상하게 됐죠. 굉장히 이상한 모양을 갖게 되죠. 여기 이제 클릭도 잘 안 되는데, 요렇게, 훨씬 완전히 비정상적인 모양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걸 또 닫으면 같이 종료되고, 지금 요 화면과는 조금 다른 모양, 우리가 좀 바꾼 걸 가지고 해봤습니다만은, 이러한 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
71페이지에 그 create 함수에서 마지막에 생성 컨텍스트라는 값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결국 윈도우가 생성되는데 그 구조체에 대한 포인트의 결론은 그거고, 뭐 용어가 뭐 컨텍스트니 뭐니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뭐 별건 없어요. 쫓아가 보면은 이제 그 밑에 71페이지 그 선언의 내용을 봐놨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도큐먼트 프레임 구조에서 이제 MFC 구조에서 사용되는 그런 정보에 대한 것과 이제 참조하기 위한 포인트가 넘어와요. 근데 이것을 뭐 거의 항상 참조를 꼭 하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널 해가지고 기본값이 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언제 배우게 되냐면 좀 지나서 MFC의 구조 있잖아요. 뭐 곧 배울 텐데 그 중에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건 그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저걸 알려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윈도우 만드는 방법 있죠. 그죠?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그 73페이지에 보시면 getStyle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하고 getSafe HW인데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그 getStyle 함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WS 어쩌고 저쩌고라는 윈도우 스타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정해진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정확히는 이제 32비트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조합된 것들을 갖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윈도우 데이터 타입 중에 더블 워드라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뽑아올 수가 있는데, 이걸 리턴해주는 함수가 get style 함수예요. 어떤 윈도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윈도우의 현재 스타일 값이 뭔지 궁금할 때는 이 함수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스타일들은 윈도우 생성할 때 create 함수의 인자로 주어지겠죠. 그리고 재미난 함수가 또 하나 있는데, 재미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함수죠. 예, 중요한 함수인데 get safe hwnd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리턴하는 게 뭐냐면 hwnd라는, 그러니까 API 스타일이죠. 이거는 API 스타일의 윈도우 핸들 값을 리턴해요. 그러니까 지금 MFC에서는 윈도우를 생성하고 이럴 때 전부 다 CWND 클래스의 객체에 create 메소드를 호출해서 윈도우를 만드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리턴되는 거는, 그러니까 리턴되는 게 아니라 이 객체가, 이 클래스가 윈도우에 대한 어떤 객체화된 추상화된 클래스잖아요. 근데 API 개념은 이제 C 스타일이니까 그런 개념이 전혀 없고, 이 윈도우 핸들 값이라는 게 이 C 윈도우 클래스에 어떻게 존재하냐면 m_hwnd라는 멤버가 있어요. 그게 윈도우 핸들 값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쓸 일이 꽤 많아요. 만약 이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너를 리턴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윈도우가 객체는 있는데 윈도우를 생성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가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핸들이 바르게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 이 함수 많이 씁니다. 그 이후로 계속 또 등장을 하게 되니까 한번 그때 또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참에 중요하게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해보는 실습 예제, 이게 4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제 만들어 보는 거, 좌표 수정하는 거,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좌표 수정하는 거 하나만 조금 살짝 해볼까요? 좌표 수정하는 거? 코드에서 여러분 좌표 고치시려고 그러면 뭐 딴 거 없죠? 여기 요런 거, 요거 이제 뭐, 여기 이제 XY에서 좌표 2개가 돼요. 이걸 조금 이제 수정을 해보면 X 값만 제가 좀 100 이렇게 확 눈에 띄게 수정해 볼게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또 요거로 바꿔놨군요. 요거. 아유, 널이 아니죠. 아이고, 왜 이러죠? 예.
부모 윈도우가 지금 뷰 클래스가 되도록 해주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0이겠죠. 예,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좌표만 조절 잘 하시면 윈도우 크기는 다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식 윈도우 뭐 2개 만들어 봐라. 그리고 한 윈도우의 부모 윈도우는 뭐 뷰가 아니라 바탕화면이 되도록 해봐라. 뭐 지금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